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위 1% 부자의 통찰력, 일본 납세액 1위 부자 사이토 히토리의 책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되도록이면 저의 생각을 배제하고요.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14페이지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꿈을 이룬 다음 그 다음 일도 제대로 생각해 두라 라고 나오는데요. 꿈을 가진 모습은 멋지지만 통역사가 된 다음, 변호사가 된 다음, 토익이나 토플 시험을 본 다음,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 다음, 그 다음에 어디에 취직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살 것인지 그 다음 일도 제대로 생각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부자일수록 자기가 부자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유는 표적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신 혹은 자신의 친인척이 부자라고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은 아주 수상하다고 해요. 그것은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제 26페이지를 볼게요. 사람이 좋기만 해서는 즐겁게 살 수 없다. 악을 간파하라. 은행보다 더 좋은 금리는 없다고 해요.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선에 강하려면 악에 강해야 하는데요. 악에 강하다라는 말은 악해라라는 소리가 아니라 악을 간파하는 능력이 있고 악인이 생각하는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좋기만 해서는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즐겁게 살 수는 없다고 해요. 좋은 사람이라도 악에 약하면 돈을 사기당하거나 결혼 사기 등 많은 함정에 빠져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행 금리보다 훨씬 좋다며 투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은행이 아닌 당신에게 돈을 빌리려고 한다면 그에게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업에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그가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페이지를 볼게요. 신은 지구와 먹을 것을 주고 안심을 준다.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신을 입에 올리면서 저주로 위협하는 것은 사이비라고 합니다. 신이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니라 개개인의 행복이라고 해요. 신은 지구를 만들어 인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살게 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그리고 동식물들에게 공기와 물과 음식을 주는 존재예요. 절대로 빼앗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을 입에 올리면서 당신을 저주로 위협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기꾼이고 사이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51페이지. 타인이 멋대로 정한 옳다고 굳게 믿는 선택지의 얼매에 있으면 괴로워진다. 그 예로 사람에게는 학교에 갈 권리가 있고 또한 학교에 가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모두가 학교에 가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학교라는 선택지에 얽매여 있으면 괴로워지겠죠. 학교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또 이따가 또 한 번 더 나올 건데요. 그 다음 53페이지에 보면 또 중국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중국은 자국의 영토를 위해 관광을 위해 거짓 정보를 흘리는 나라다. 한마디로 정직하지 않다라고 나와요.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간파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백두산은 중국과 북한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또한 절반은 북한이
또 중국에게 팔아 넘겼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이 서로 자기네 땅이다, 서로 자신의 땅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중국은 백두산을 중국의 땅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데 더해서 중국령인 백두산에서 설인이 나왔다는 거짓 정보를 신문에 실어요. 그러면 백두산은 북한의 산이라는 정보가 묻히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사람들에게는 중국의 산이다 라고 인식되게 돼요. 중국이 이런 나라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하거나 중국에 사업을 한다거나 하기 전에 이런 정도의 정보는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60페이지. 텔레비전에서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머리로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속고 만다고 해요. 옛날에 구소련의 공산주의가 붕괴했을 무렵 전 세계 사람들이 구소련에는 식량이 없다, 그들이 굶주리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사이토 히토리 씨가 텔레비전 화면을 보니 식량이 없다고 호소하는 서민들이 전부 뚱뚱한 것을 보고 거짓말임을 알아차렸다고 해요. 누군가 무슨 주장을 할 때 사실인지 아닌지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70페이지를 보면 국가의 전략을 간파하고 저축을 하라고 하면 대출을 받는 쪽을 선택하면 막대한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다고 해요. 국가가 어떠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가,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여기서 또 학교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국가와 학교는 개성이 없는 인간과 쓸 일이 없는 지식을 강요한다. 기계 같은 인간을 양성을 하는데요. 대량 생산 시대에는 개성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모없는 지식들을 외우게 하고 그것으로 성적을 매기기도 했지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는 아이디어 고갈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이 아이디어를 내도록 개성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일본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해요. 경기의 좋고 나쁨은 사람의 기분에 달려 있다고 해요. 경기를 좋게 만들려면 돈을 가진 사람이 마음 놓고 돈을 쓸 수 있을 법할 일을 하면 된다고 해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돈을 쓰면 안 된다는 인식만 바꿔주면 돈이 돌아서 경기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85페이지를 보면 국가에 뭘 기대해도 소용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개인이 혹은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행동하라고 합니다. 국가에 많은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우리들의 대부분이 이제 정규직이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기업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게 된다면 기업은 고용하지 않는다라는 선택지가 생기고 무리해서 정규직을 고용하기보다는 외국에 하청을 주게 된다고 해요. 내가 혹은 자신이 사람을 고용하는 측면이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어떨지 생각해서 심리를 간파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93페이지를 보면 황금 알을 낳는다. 즉 부자를 죽이지 마라 라고 나와요. 부자에게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면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든지 의욕이 죽어버린다고 해요. 국가가 직원을 해고하지 말라고 하고 최저임금을 얼마로 책정해서 밀어붙이면 결국 기업은 사원을 고용하지 않고 실업자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페이지를 보면 부자가 되려면 장사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06페이지에는 많이 배운 게 학력이 높은 게 상인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될 때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112페이지에는 돈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하러 가더라도 결국에는 낭비일 수 있다고 해요. 세미나병을 조심하라고 하는데요.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세미나를 다니는 것보다는 책이 더 좋고 책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보면 손님이 목적이 없더라도 놀러 오고 싶을 만큼 즐거운 곳이 돼야 된다고 해요. 상인이라면 노인이건 젊은이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무엇인가를 돈을 들이지 않고 지혜를 짜내서 만든다면 그 가게는 지역 안에서 제일 인기 있는 가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는 노인이 좋아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생각하면 내가 만약 전파상이라도 전파상에 관련된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연세 있는 분이 좋아할 음식이나 옷, 보험, 사찰 여행 프로그램 등을 팔면 된다고 해요. 상인은 뭐든지 가리지 말고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장사는 기분 좋게 거절당하면서 계속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해요. 언젠가는 이렇게 씨를 뿌리다 보면 좋은 고객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에 장사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32페이지를 보면 정말로 좋은 사장은 일하느라 바쁘지가 않다고 해요. 좋은 사장은 월급을 제 날짜에 주는 것, 이게 좋은 사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는 신호를 미리 알아채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장이 좋은 사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일을 만들어내고 일을 만들어 오는 사장, 이 사장이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야지만 급료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37페이지를 볼게요. 137페이지를 보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주시는 거라고 해요. 영감을 받았다면 크게 시작하지 말고 작게 조금씩 시작해서 즐겁게 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만약에 이제 무농약 이제 과수원을 해서 무농약 사과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작게 한 그루부터 시작하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설비를 갖추고 크게 시작하면 즐거움도 없고 고생만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40페이지를 보면 성공한 방법을 알려주는 스타가 되거나 멋지게 차려입은 성공한 부자가 되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스타가 필요하다고 해요. 농업도 제대로 성공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젊은이들의 마음에 희망이 생긴다고 해요. 지금은 멋을 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 사장 멋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일과 삶에서 나아갈 길이 저절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누군가 내가 결정을 하는데 재촉을 한다면 그것은 악이라고 해요. 뭔가 꿍꿍이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계약을 하던 아니면 물건을 사게 될 때든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를 봐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이 부분부터는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처신할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업을 하다가 대기업으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들으면 증자 때는 어떻게 하는지 미리 물어본 후에 계약을 체결하라고 해요. 대기업은 회사를 탈취하는데 증자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홋카이도에 선술집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점점 장사가 잘 돼서 전국에 체인점을 만들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한 대기업이 찾아와서 함께 일해보자라고 한 다음 회사도 상장을 시켜줬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배액증자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배액증자는 사장이 가진 주식과 동일한 분량의 현금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장은 전 재산을 털어서 한 번은 지불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또 배액증자를 하자고 하면 사장은 더 지불할 돈은 없고 주식은 있으나 그걸 팔 수가 없으니까 재액증자에 응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사장보다 대기업이 이 선술집 체인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주주총회에서 사장 해임을 말하게 되었고, 사장은 쫓겨나고, 그리고 가게도 전부 빼앗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회사 탈취 수단이라고 해요, 이것이. 유도에서 단수가 올라갈수록 대단한 기술을 걸어오는 것처럼 사업에서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대단한 기술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보면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작은 공장에 대기업이 일을 맡기게 되고 은행 직원이 나와서 일이 많아졌으니까 공장을 신설하자고 한다고 합니다. 공장이 완성되고 그런 다음에 대기업이 거래를 딱 끊어버려요. 이때 공장을 사고 싶다는 회사가 등장을 해요. 이 회사는 이미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공장을 사고 싶다는 회사가 바로 저번에 일을 맡겼던 대기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회사를 빼앗기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과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은 별개인 거죠. 그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일 수 있어요. 내가 나쁜 짓을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죠. 통찰력이 있어야 직원도 가족도 지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152페이지. 상품이 잘 팔린다고 해서 무리하게 다급하게 설비 투자를 하면 위험하다고 해요. 그리고 154페이지에는 상인에게 은행 대출이나 자사 건물은 전혀 쓸데가 없다고 합니다. 매상보다 이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얼마만큼의 대출을 받아오는 것은 칭찬할 일이 아니라 단순한 빚일 뿐이다 라고 나와요. 회사 빌딩을 세웠다, 도심 주요 지역에 가게를 냈다, 이런 땅을 샀다 라고 하면서 빚을 지고 그런 일을 했다면 그것은 아마추어 사장이라고 해요. 회사가 변두리에 있고 작은 사무실이 있더라도 이익이 나면 실력이 좋은 것이라고 해요. 은행 신용이나 자사 건물은 학력이 높고 많이 배웠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장사와 상관없는 요소라고 해요. 프로의 세계에서는 무대출 경영이 실력이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58페이지를 보면 가게를 5개를 경영하건 50개를 경영하건 사장의 급료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키우면 키울수록 엄청난 비용이 소모가 되고요. 프로의 관점에서 보면 손님이 언제나 끊이지 않는 가게 한 개를 운영하는 사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사업을 크게 확장하려 하지 말고 자신에게 어느 선이 적합할지 항상 생각하라고 해요. 사장은 만약에 닭꼬치 가게를 운영한다면 여러 닭꼬치 가게에 가서 먹어보면서 연구하는 것이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62페이지를 볼게요.
회사를 키우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지 따져보고 회사를 확장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일인지, 돈을 벌었으니 회사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확장하는 게 좋은 일인지, 또 회사 빌딩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지 따져보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보면 삶에서 유머라는 즐거움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171페이지에는 인생을 놀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살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에는 사람은 재미있게 만들려고 마음먹으면 사소한 일도 여러 가지로 재미있게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을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재미있게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좋은 단어를 골라서 1000번씩 말하라고 하는데요. 말 속에 좋은 기운이 기적을 만들어 준다고 해요. 좋은 사람과 만나서 사랑하며 살고 싶으면 만남 이렇게 말을 1000번씩 하고요. 또한 사랑 이렇게 말을 1000번씩 하라고 해요. 기쁘게 살고 싶고 또한 감사할 일이 많고 싶다면 감사 이렇게 1000번씩 말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말을 아군으로 만들어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사이토 히토리가 옛날에 가난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이제 어떤 길을 가면서 롤스로이스를 봤는데 나는 이 길을 롤스로이스를 타고 달리게 될 사람이다. 지금은 그때 비가 왔나 봐요. 지금은 우비도 살 수 없지만 언젠가 롤스로이스를 타고 달릴 사람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언젠가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신은 위대하다 라고 나오는데요. 사람은 고생을 하더라도 언젠가 제대로 근본이 잡히고 행복하게 되어 간다고 해요. 신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신이 공평하다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통찰력이라고 해요. 프랑스 요리의 고급 와인을 마시는 사람과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다음 곱창구이에 시원한 맥주를 곁들이는 사람, 어느 쪽이 맛있을까요? 사이토 히토리는 곱창구이가 이길지도 모른다고 말을 해요. 정말로 맛있는 요리라는 방금 딴 채소나 생선을 굽거나 찌거나 날 것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닐까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삶을 계속 하다 보면,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신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배워서 더 멋진 당신이 되라. 직접 작가를 만나보지 않아도 책을 읽어서 배우라고 합니다.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보다 더 푸르다라고 나오는데요. 쪽이 천을 파랗게 물들이는 염료의 재료라고 해요. 근데 이 쪽을 용기에 풀어서 흰 천을 담가서 파랗게 염색을 한다고 하는데요. 쪽은 그 자체는 그렇게 파랗지는 않대요. 그런데 천을 용기에 넣었다 꺼냈다 공기에 노출시키는 작업을 몇 번이고 반복하면 선명한 푸른빛으로 염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책을 읽고 배워서 멋진 당신이 되기를 바란다고 사이토 히토리가 적고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세요. 안녕.